안녕하세요. 인생플란트 치과 대표원장 김은입니다. 사실 치통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그 치통의 정도가 얼마나 심하고 많이 아픈지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가볍게 아픈 분들도 계시지만은 애 낳는 고통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치통들이 왜 생기는 건지하고 그런 치통의 유형 또는 이제 치통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응급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치통 같은 경우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탑 5에 들 정도로 상당히 이제 그 정도나 지속도,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심한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치아가 많이 아프다고 해서 반드시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환자분의 통증의 유형이나 정도, 그런 부분에 따라서 치과 의사가 감별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치료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당장 치료하셔야 될지, 아니면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환자분께서 느끼시는 통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런 거를 측정을 하려면 사실 저는 이제 환자분께서 병원에 내원을 하시면은 환자분의 얼굴과 제스처를 먼저 봅니다. 오시자마자 아픈 부위를 손으로 꽉 붙들고서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아픈 표정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통증이 심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상당히 응급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서 바로 엑스레이를 찍고 마취를 한 다음에 바로 통증을 이제 해소를 시켜드리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으시거든요. 대부분 환자분들은 나 많이 아파서 왔어요 하는데, 사실 이제 지금은 약간은 평온한 모습으로 나 많이 아파서 왔어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응급 상황까지는 아니십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적절한 질문과 적절한 문답으로 해서 신경치료를 바로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지, 이런 판단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분들은 이제 응급 상황이 아님을 판단을 하고서 엑스레이나 CT, 적절한 이제 진단 도구를 가지고 치아의 생명력을 판단을 하고 신경치료를 할지 아니면 보존적인 진료를 할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벼운 통증 단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이 오셨는데 찬물에는 시린데 평상시에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아요, 또는 양치질을 할 때는 시려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계신데, 냉자극, 차가운 자극에 대해서만 반응을 해서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역적 치수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특별히 신경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아니시고, 그 시린 부분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대부분은 이제 잇몸이 내려앉아 있거나 치아가 패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레진 치료, 수복 치료를 해주면은 그 증상이 많이 경감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지각감인 처치 레이저라든지 시린 정도를 줄여줄 수 있는 치료들을 통해서 그 증상을 잠깐 잠재워 드리면은 사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신경치료로 바로 들어간다면은 어떻게 보면 과잉진료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정확한 진단이 많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만약 찬물을 머금었을 때 그 불편한 증상이 5초 이상 지속이 되고 좀 잔여 통증이라고 해서 지속되는 통증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라면은 그때는 이 가역적 치수염이 비가역적 치수염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참지 못할 극심한 통증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된다면은 반드시 치과에 내원하셔서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치료를, 또는 이제 신경치료를 통해서 그 증상을 없애셔야지, 그 증상을 해결을 하셔야지 고생을 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통증은 만약에 이제 참고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좋아질 수는 없으니 반드시 치과 치료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음을 꼭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어떻게 보면 치아 통증의 끝판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비가역적 치수염 단계를 넘어서 치수괴사까지 일어난 단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2단계까지 오셨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치아 통증을 2번, 3번 이상 겪고 그 고비를 넘고 넘어가지고 2단계까지 올라오신 분입니다. 사실 이 정도가 되면은 가만히 계셔도 아픕니다. 특히나 뜨거운 거 같은 걸 먹으면은 안에 부패되어 있는 치수, 괴사된 물질들이 더 팽창이 되면서 주변의 신경을 더 압박을 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환자분께서 도리어 이제 찬물이나 얼음물 같은 거를 먹으면 통증이 가라앉을 수가 있는데 다시 또 그게 차가운 기운이 없어지고 나면 또 심한 통증으로 올 수가 있어서 사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바로 병원에 내원을 하셔가지고 신경치료를 시작을 하시자마자 그 통증이 해소되는 경험을 또 맛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 단계까지 왔으면은 뿌리 끝 쪽으로 해서 염증도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하신다 하더라도 좀 예후가 좋지 않게 흘러가거나 아니면은 한 2번, 3번에 끝날 신경치료가 2달, 3달 이상 지속되는 신경치료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 반드시 2단계까지 넘어가기 전에 비가역적 치수염 단계에서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치과 치료를 받으셔야지 큰 고생을 면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치통의 유형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치아 통증 중에서 어떻게 보면 치과 의사들이 가장 잡기가 힘든 통증입니다. 저희가 크랙투스 신드롬이라고 해서 한글로 번역을 하면은 금간치아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치아가 금이 가가지고 생기는 치통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질긴 거나 딱딱한 거를 많이 먹는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호발이 될 수가 있고 솔직한 얘기로 저도 크랙 치아가 3개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밥 먹을 때마다 주의를 해서 먹고 있고 아 이거는 지금 1단계까지 왔구나, 여기는 2단계까지 왔구나, 여기는 3단계를 넘어서 지금 치료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간치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치아 통증의 유형이 딱딱한 거를 꽉 물었다 뗄 때 시큰거리고 찌릿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아플 때 나 치아가 금 간 거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증상이 이제 좀 느껴진다면은 바로 치과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만약에 그 단계를 넘어가가지고 가벼운 걸 먹어도 시큰거리고 아프고 아니면 찬 거나 뜨거운 거를 먹었을 때도 통증이 생기는 단계까지 넘어가면은 그 금이 벌어져 가지고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충치나 잇몸 질환은 서서히 진행되는 경향이 있지만은 금간치아 같은 경우는 갑자기 그 증상이 악화가 돼서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되며 빈바라는 나이는 40대 성인 남성, 저처럼 턱이 두껍고 질긴 거나 단단한 거를 즐겨 먹는 사람인데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럼 반드시 치과를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크랙 증상, 금간치아 증상이 생겨가지고 만약에 신경치료를 하든 어떤 치료를 하게 되면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크라운 치료라고 해서 그 금간 부분을 포함시켜서 덮어 씌워야지만 치료가 될 수가 있고 그런 금간 부분을 떼우거나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덮어 씌워가지고 치료를 해야지만 이 금간 부분을 더 번지지 않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치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보만 알고 계셔도 자기 통증이 어떤지 일정 부분은 자가 진단을 하고서 치과를 바로 가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지 이 정보만 알고 계셔도 본인의 치아의 통증이 어떤 부분인지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믿고 찾을 수 있는 치과를 두고서 조그만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치과 가서 정확한 검사와 검진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생플란트 치과 대표원장 김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